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사실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그 교육 불평등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갈등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그런 격차에 대한 인식, 교육 격차는 결국 개인 간의 그러한 어떠한 교육의 어떤 기회나 교육을 받는 조건이나 과정, 그리고 교육 결과, 뭐 학업 성취로 대표되는 교육 결과의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혹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기능론과 갈등론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고, 과연 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특히 평등의 가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평등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그러한 정의와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대표적인 어떤 지표인 교육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학업 성취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라는 게 사실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지능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격차가 만약에 그러한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리고 학교라는 국가에서 만든 어떤 기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의 격차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학업 성취도, 교육에서의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좌절감을 안길 수가 있겠죠. 우리 사회는 결국 높은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문제를 가정 배경과 교육 불평등의 관계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평등을 정의해왔고 어떤 식으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그 평등에 대한 그런 정의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평등이란 가치가 왜 학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은 이제 갈등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갈등론의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주입해서 그 높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하의 사람들 간의 차별적인 사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계층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를 갈등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재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의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서 학교 교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갈등론의 학자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한 주요 개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알티세나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헷갈릴 만한 게 없는데, 헤게몬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아직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가 굉장히 좀 많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헤게모니가 뭐고 이데올로기가 뭔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주장에 대한 어떠한 논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주의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다.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은 당연하고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주의가 과연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서 확인될 수 있는 팩트인지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능력주의를 믿지 않으면 뭔가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는 상태, 그러한 어떤 세력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헤게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진보는 북한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게 되면 진보는 그래도 뭔가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위축이 되고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헤게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의 세력화를 헤게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한번 비교해 보고, 기능론과 갈등론은 뭐 차이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좀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높은 하늘 위에서 인간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조망하면 어떤가요?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존재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망하는 형태로 인간 사회를 크게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기능론과 갈등론의 또 중요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학교라는 공간, 교육 제도를 어떤 지금의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지금의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꿔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학교 교육 제도는 지금의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와 재생산이라는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서로가 생각하는 학교 교육의 기능은 같다는 것이죠. 네, 교육의 해석적 접근까지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은 교육 격차에 대한 얘기,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